너희들은 엄마가 우습냐?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찬밥 대접을 할 수가 있어? 아버님, 반대로 며느리 대접을 어떻게 하셨는지 생각해 보세요. 다른 며느리들 같았으면 진작 시댁이랑 발길을 끊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고 그냥 제가 느낀 걸 어머님도 느끼게 해드리면 뭔가 깨달으실 것 같아서 그런 거예요. 나름대로 조용히 넘어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아가씨가 전화를 해서 화를 내는 바람에 일이 이렇게 커졌잖아요. 너는 그걸 말이라고 하냐? 선우, 너는 어떻게 생각해? 이게 진짜 맞는 일이냐? 아버지, 그게 아니라요.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사정이 다 있었어요. 사정은 무슨? 시부모가 하나하나 다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서로 안 보고 살면 그만이다. 그동안 네 엄마가 너희들 눈치 보며 고생한 것도 모르지? 엄마 고생시키지 말고 잘난 너희들끼리 알아서 살아. 아버지, 너무 감정적으로 이러시지 말고. 됐고, 안 보고 살 거니까 너가 우리한테 지원받은 건 전부 다시 돌려다오. 오늘 이야기 속의 주인공은 66세 김 씨와 그녀의 아들 며느리에 대한 사연입니다. 옛날에는 며느리들이 식은밥을 먹는 일이 특별한 것이 아니었고 겨우 그런 일로 불만을 가지는 며느리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시대가 변해서 그런 일을 한 번 당하면 바로 시어머니에게 복수를 하는 것도 이상하지 않게 되었죠. 바로 그런 며느리가 김 씨의 며느리였습니다. 하지만 정말 며느리를 차별해서 며느리에게만 찬밥을 준 것도 아니고 불가피한 상황에 다 같이 먹었던 일을 가지고 뒤늦게 복수를 한 며느리가 황당할 뿐이었어요. 뒤늦게 그 사실을 알고 달려온 남편이 밥상을 뒤엎어버렸고 김 씨도 그 모습을 보고 진작 그렇게 했어야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시부모를 부모라고 생각도 안 하는 며느리와 그런 며느리의 편만 드는 아들은 이젠 더 이상 김 씨의 집에 발도 못 들이게 되었죠. 김 씨에게는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었어요. 딸은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아 김 씨와 같이 살고 있었고 아들은 작년에 결혼을 했습니다. 며느리는 아들보다 6살이 어렸는데 그래서 그런지 약간은 천진난만한 구석도 있었죠. 그래도 좋은 대학 나와 똑똑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철부지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처음부터 심상치가 않았어요. 어머님, 이 많은 음식을 다 직접 준비하신 거예요? 남편이랑 딸도 같이 도와서 했어. 며느리는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진 음식을 보고 깜짝 놀라는 눈치였어요. 김 씨 집안은 차례를 지내지 않았지만 음식 하나만큼은 정말 푸짐하게 준비해서 다 같이 먹고 놀며 보냈습니다. 그렇게 이틀간 즐겁게 지내고 아들 며느리가 돌아갈 때는 양념된 갈비 등등 음식도 잔뜩 싸서 보내주었어요. 아들도 며느리 앞에서 한참 기가 살아난 모습이었죠. 아들의 신혼집은 김 씨 집에서 1시간 조금 넘게 걸리는데 명절이 지나고 며칠 후 아들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왜 지영이한테 설거지 시키셨어요? 앞으로 저희 집에 가고 싶지 않대요. 김 씨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김 씨의 집에서 이틀간 5끼니를 먹었는데 그중 대부분은 김 씨와 딸이 정리와 설거지를 도맡아서 했고 딱 한 번 딸이 친구들 만난다고 외출을 한 사이에 며느리에게 설거지를 부탁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별다른 말은 하지 않았지만 명절이 끝나고 돌아간 후에 아들에게 바가지를 긁은 모양이었습니다. 혼자 한 것도 아니고 자기도 같이 했을 뿐더러 5끼 중에 고작 한 번이었는데 그렇게 기분이 나쁠 줄은 몰랐죠. 지영이가 정말 서운하대요. 저는 처갓집 가면 설거지 같은 거 장모님이 안 시키거든요. 아들의 전화를 받고 나서 김 씨는 혼자 많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면 며느리의 마음이 이해가 가지 않는 것도 아니었어요.
김씨 가족들은 남편도 청소기와 빨래를 돌리는 등 서로 집안일을 돕는 것이 자연스럽지만 며느리에게는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아들도 처가에 가면 설거지를 하지 않는다고 하니 앞으로는 며느리에게 일을 시키면 안 되겠다 싶었죠. 바로 그날 김씨가 직접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날 기분이 많이 안 좋았다면서? 미안하다. 우리는 원래 같이 하는 분위기라 너 마음을 생각 못했네. 너한테 시집살이 시킬 생각 아니었으니까 서운해하지 마. 앞으로는 나도 주의할게. 네, 어머님.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어요. 그래, 이해해주면 고맙고. 우리도 새 식구가 생긴 게 처음이라서 그래. 너도 좀 이해해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저를 그냥 손님이라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엄마도 오빠를 손님 대접해주거든요. 그렇게 전화를 끊었는데 김 씨는 며느리의 마지막 말이 자꾸만 기억에 남았어요. 며느리가 무슨 뜻으로 한 말인지 생각을 해보았는데 본인이 손님이니 그만한 대접을 해달라는 것 같았습니다. 어쩐지 그 의도가 그리 기분 좋게 들리진 않았죠. 며느리와 잘 풀어보려 했는데 왠지 거리감만 더 생긴 기분이 들었어요. 어쨌건 며느리는 손님 대접을 원했고 김 씨도 그 이후 며느리에게 아무것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의식적으로 거리를 두는 것이 낫겠다 싶었죠. 그렇다고 해서 며느리가 김 씨 가족들과 벽을 치고 남처럼 대하는 건 아니었어요. 의외로 부르지도 않았는데 아들과 며느리는 그 이후로도 자주 찾아와 김 씨의 집에서 놀고 밥을 먹고 돌아갔어요. 천명절에 있었던 사건을 생각하면 겨우 명절에나 한 번씩 얼굴을 보겠구나 싶었는데 정말 의외였죠. 엄마, 저희 내일 저녁에 저녁 같이 먹으러 갈까 하는데 괜찮으세요? 그래, 자주 내려오는 것 같네. 금요일이기도 하고 지영이가 엄마가 한 음식을 좋아하잖아요. 저번에 주신 반찬도 다 먹었어요. 빈통 가지고 갈게요. 김 씨는 예전에 며느리와의 통화 내용을 남편에게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 면에서 약간은 고지식한 남편이었기 때문에 김 씨가 말을 하면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냥 요즘 사람들은 조금 생각하는 것이 다르구나 이해하고 넘어가면 될 문제라 생각했죠. 엄마, 밥 다 먹었으면 오늘 설거지는 내가 할게. 김 씨의 통화 내용을 알고 있던 딸은 먼저 자신이 나서 설거지를 하겠다 했어요. 딸 역시도 새언니와 잘 지내보고 싶은 생각이었고 그때까지만 해도 며느리의 말대로 손님처럼 조심하고 예뻐하기만 하면 그럭저럭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지낼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엄마, 아까 먹었던 양념게장이랑 매실장아찌도 같이 싸주세요. 그래, 알겠어. 여보, 우리 저번에 먹었던 한우 불고기 재운 것도 아직 남아있지 않아? 그것도 같이 싸줘. 며느리가 고기를 더 좋아하잖아. 남편은 항상 옆에서 더 챙겨주라며 거들었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주말에도 종종 찾아왔고 어떤 날은 평일 저녁에 올 때도 있었는데 대부분 밥을 먹고 반찬을 가져가기 위해 들렀습니다. 며느리의 친정은 김 씨의 집보다 더 멀기 때문에 집밥이 먹기 힘들다면서요. 그런데 생각보다 자주 찾아오니 반가운 마음보다 불편한 마음이 더 컸어요. 그리고 그건 김 씨뿐만 아니라 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았습니다. 아니, 원래 결혼하면 며느리들은 시댁에 오는 거 싫어하지 않나? 엄마가 해준 밥이 아무리 맛있어도 그렇지. 솔직히 나도 좀 불편하긴 해. 그러니까 나도 불편한데 엄마는 오죽하겠어? 오늘도 아침부터 마트 가서 장 보고 왔잖아. 딸은 한 번 시동이 걸리면 한참 동안 며느리에 대한 불만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렇다고 새언니가 우리 집에 오면 밥 차리는 걸 도와주기래? 아니면 설거지라도 하기래? 솔직히 그건 밥 얻어먹는 입장에서 기본적인 예의 아닌가?
나 같으면 불편해서라도 내가 설거지 했겠다. 근데 진짜 오빠도 웃긴 거 알아? 옛날에 같이 살 때는 설거지도 잘하고 밥상 차리면 와서 도왔는데 요즘은 새언니랑 똑같이 자기도 안 하더라. 가끔은 오빠가 더 얄미워 죽겠어. 딸이 무슨 말을 하는지 김 씨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죠. 하지만 그런 이유로 아들과 며느리를 섭섭하게 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저 시댁이 편해서 자주 찾아오는 것이라 생각하면 그리 기분 나쁠 일도 아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는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을 전해왔어요. 덕분에 집안 분위기는 완전 축제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새언니 축하해요. 이건 제가 드리는 선물이에요. 고마워요, 아가씨. 원래 임신 초기에 더 조심해야 한다더라. 맞아요, 어머님. 그래서 이번 달까지만 회사 다니고 일을 쉬기로 했어요. 며느리의 임신 소식을 듣고 며칠 후에 며느리와 아들을 집으로 불러 축하 파티를 열었어요. 서로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 웃고 이렇게 가족이 되나 보다 생각했어요. 며칠 후 김 씨의 남편은 외출을 하고 집에는 김 씨와 딸만 둘이 있었어요. 엄마, 점심에 뭐 먹지? 아빠도 없는데 그냥 짜장면이나 시켜 먹을까? 짜장면? 소화도 안 되는데 그건 좀 별로야. 어제 저녁 먹고 남은 밥 있는데 그걸로 된장 술밥 해 먹을까? 된장 술밥? 완전 좋지. 약간 찬밥으로 해야 더 맛있잖아. 밥을 미리 다 퍼놔야겠다. 모처럼 주말인데 남편도 없으니 딸과 단둘이 편하게 점심을 먹을 생각이었어요. 딸은 밥통에 남은 밥을 대접에 전부 덜어두고 밥솥 코드도 뽑아놓았습니다. 전날 저녁에 먹고 남은 된장찌개를 냉장고에서 꺼내 야채를 조금 더 넣고 밥이랑 함께 푹 끓여 술밥을 만들어 먹을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은 초인종을 누를 리가 없어서 대체 누가 이 시간에 찾아왔나 문을 열어봤는데 며느리가 혼자 현관문 앞에 서 있었어요. 지영이 너가 이 시간에 혼자 웬일이야? 오빠가 오늘 친구들이랑 약속 있다고 나갔거든요. 집에서 혼자 밥 먹기 싫어서 찾아왔어요. 그래? 마침 우리도 밥 먹으려던 참이긴 한데. 갑자기 며느리가 찾아와서 점심을 함께 먹겠다고 하니 방금 전까지 남은 된장찌개에 밥을 넣고 끓이려던 김 씨의 생각이 많아졌어요. 원래대로라면 술밥에 김치나 꺼내서 딸과 대충 먹고 치우려고 했는데 며느리가 밥을 먹겠다고 여기까지 왔으니 그런 걸 내어줄 수는 없었습니다. 재빠르게 냉동실에서 고등어를 꺼내 굽고 두부도 졸였어요. 밥상을 어느 정도 차리고 나니 아까 딸이 대접에 밥을 퍼놨던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잠시 고민을 하다가 전자레인지에 살짝 돌렸는데 나름대로 따뜻해져서 먹을 만한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밥상을 차려 며느리와 함께 셋이 밥을 먹었고 그 후에 커피와 과일까지 먹고 며느리는 몇 시간 놀다가 집으로 돌아갔어요. 며느리가 돌아가고 난 뒤에 딸은 며느리가 혼자 시댁에 와서 밥을 먹고 가는 것도 대단하다며 놀라워했어요. 문제는 그리고 나서 한동안 아들과 며느리가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오죽하면 딸이 요즘 오빠가 안 온다며 무슨 일이 있는지 걱정할 정도였죠.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보니 그저 바쁘다는 말뿐이라 며느리가 임신 중이니 그냥 쉬는 중이라 생각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머님 바쁘세요? 괜찮으시면 오늘 저녁에 저희 집에서 같이 식사하실래요? 너희 집에서? 네, 어머님, 아버님이랑 아가씨도 다 같이 오세요. 바깥 양반은 오늘 약속이 있다고 나갔고 우리 딸도 친구랑 놀러 나갔는데. 그럼 어머님이라도 오세요. 생각해보니까 지금까지 계속 어머님 집에서 얻어먹기만 해서 제가 한번 식사 대접하고 싶어서 그래요. 갑자기 며느리가 무슨 일로 부르나 싶었습니다.
아들 결혼하고 지금까지 김씨 집에서 밥을 먹고 간 적은 무척 많았는데 김씨가 아들네 집에 가서 밥을 먹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모처럼 며느리가 먼저 집으로 초대했으니 거절하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알겠어. 그럼 저녁 시간 맞춰서 갈게. 이따가 보자. 김씨는 기분 좋게 대답을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처음으로 며느리가 차려주는 밥상을 먹을 생각에 기대감이 올라갔어요. 며느리 좋아하는 과일인 멜론까지 사서 아들 집으로 갔더니 아들은 보이지 않았고 며느리만 집에 있었습니다. 선우는 어디 갔어? 갑자기 친구 만난다고 나갔어요. 오늘 저녁은 저희 둘만 먹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 집에 오라더니 나가는 경우가 어디 있어? 미리 말을 해줬으면 오늘이 아니라 다음에 오는 건데. 그냥 저희끼리 밥 먹으면 되죠. 김 씨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아무리 며느리를 많이 봤다곤 해도 아직 단둘이 밥을 먹을 만큼 편하진 않았으니까요. 주방 쪽으로 가보니 이미 식탁에는 찌개와 밥이 다 차려져 있었고 밥만 푸면 되는 상황이었어요. 내가 좀 거들까? 밥이라도 내가 풀게. 아니에요. 다 됐어요. 제가 할 테니까 앉아 계세요. 김 씨는 며느리가 가르친 자리에 앉아서 기다렸는데 밥통이 아닌 냉장고의 문을 열더니 랩으로 포장되어 있는 밥그릇을 꺼냈어요. 그때까지는 며느리가 남은 밥을 냉동실도 아닌 냉장고에 보관하는구나 싶어서 나중에 아들을 통해 냉동실에 얼리라고 말을 해줘야겠다 생각했어요. 며느리는 냉장고에서 꺼낸 밥을 전자레인지에 30초를 돌린 후에 김 씨 앞에 가져다 주었죠. 너는 안 먹니? 아, 저도 먹을 거예요. 일단 먼저 드세요. 며느리는 주방에서 뭘 하고 있는지 시간을 끄는 것 같았는데 잠시 후에 밥솥에서 취사가 완료되었다는 알림 메시지가 울렸습니다. 그러자 며느리가 밥솥 뚜껑을 열어 김이 모락모락 나는 새밥을 자기 밥그릇에 퍼담고는 바로 밥솥 뚜껑을 닫았어요. 김 씨는 당황스러운 마음에 며느리의 밥과 본인의 밥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그런 김 씨의 마음을 며느린 충분히 눈치챘겠지만 아무렇지 않다는 듯 숟가락을 들고 식사를 시작했죠. 며느리는 갓 지은 뜨거운 새밥을 먹고 김 씨 앞에는 냉동실에서 꺼내 전자레인지에 30초 돌린 미지근한 밥이 놓여져 있었어요. 김 씨가 머뭇거리는 사이에 혼자 밥을 먹던 며느리는 그런 김 씨를 바라보며 빨리 밥을 안 먹고 뭐 하냐는 표정이었죠. 마지못해 밥을 먹기 시작했지만 냉장고에 얼마나 있었는지 전자레인지 30초 돌린 것으로는 충분히 데워지지 않았고 겉부분은 수분이 말라 딱딱할 정도였어요. 심지어 중심에 있는 밥은 아직 차가운 냉기가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갓 지은 며느리의 밥을 보니 김 씨의 머릿속은 더욱 복잡해졌고 밥을 먹으면서도 코로 들어가는지 몰랐어요. 이제 보니 식탁 위에 며느리가 준비한 건 김치찌개 하나뿐이었고 반찬은 전부 김 씨 집에서 가져간 것들. 심지어 김치마저 김 씨가 직접 담아서 나눠준 것이었죠. 그럼 며느리가 한 것이라곤 찌개 끓이고 냉장고에 있던 찬밥을 데워서 상을 차린 건데 고작 이걸 먹으라고 자길 초대한 건가 싶어 황당했습니다. 어머님 왜 그렇게 안 드세요? 입맛이 없으신가? 그럼 과일이라도 좀 드시고 가세요. 아니야, 속이 안 좋아져서 일찍 집에 가봐야 할 것 같아. 그럼 조심히 가세요. 며느리는 현관 앞까지 배웅을 나와 웃는 얼굴로 인사를 했고 김 씨는 대체 어떤 말을 해야 좋을지 몰라 도망치듯 빠져나왔습니다. 자신은 보란듯이 새 밥을 먹으면서 어떻게 시어머니한테 식은 밥을 대충 돌려서 대접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집으로 돌아왔지만 면전에서 모욕을 당한 기분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엄마 왜 벌써 집에 왔어? 외출해서 돌아온 딸은 집에 와 있었던 김 씨를 보고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표정은 왜 그래? 무슨 일 있었던 거야? 아니야, 잘 먹고 왔어. 하지만 심상치 않은 김 씨의 표정을 확인한 딸은 계속 추궁하며 물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방금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더니 딸은 김 씨보다 훨씬 크게 화를 냈어요. 아니, 그걸 그냥 놔둬? 아무 말도 안 하고 온 거야. 그럼 그냥 왔지. 뭘 어떻게 해. 아니, 따끔하게 혼을 냈어야지. 나 같으면 밥상이라도 엎었겠다. 안 되겠어. 엄마 일어나. 옷 입어. 왜? 이 시간에 어딜 가게? 오빠 집에 가야지. 세상에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 딸은 분이 풀리지 않는다며 방방 뛰었고 김 씨가 뭐라 말리기도 전에 자신의 핸드폰으로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새언니, 사람 초대해놓고 혼자만 새밥으로 먹었다면서요? 우리 엄마한테만 찬밥 준 거 맞아요? 네, 맞아요. 지난번에 제가 갔을 때도 어머님이 식은 밥 주셨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대접한 것뿐인데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지금 유치하게 복수하는 거예요? 어머님이랑 똑같이 한 것뿐인데 왜 저한테 화를 내고 그러세요? 며느리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지 당장은 생각나지 않았지만 기억을 더듬어 보니 갑자기 찾아왔을 때 술밥으로 끓이려던 식은 밥을 데워준 적이 있다는 걸 떠올렸어요. 딸도 바로 그때가 생각이 났는지 그 일이랑 지금 이 일이랑 같냐고 따졌지만 며느리와의 대화는 전혀 진전이 없었습니다. 저는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뭔가 잘못됐다고 느끼신다면 어머님이 먼저 저한테 실수하신 거죠. 그 말을 들은 김 씨도 더는 참기가 힘들었어요. 그 밥을 너 혼자 먹은 것도 아니고 우리도 다 똑같이 먹었잖아. 그동안 너한테 매번 새밥해서 먹인 건 생각 안 하니? 당연히 그건 손님 맞는 입장에서 하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 엄마는 남편이 엄마 집에 오면 단 한 번도 찬밥 대접한 적 없으세요. 이래서 시집살이는 시킨 줄도 모른다고 하나 보네요. 시집살이라니 정말 황당했습니다. 김 씨는 딸의 핸드폰을 뺏어서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더 이상 말을 섞었다가는 절대 입에서 좋은 말이 나가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김 씨는 전화를 끊고 아들에게 바로 전화를 걸어 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따졌더니 아들은 잠시 말이 없다가 자기가 며느리랑 대화를 해보고 나중에 다시 연락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날은 아들과 며느리에게 전화가 오지 않았고 김 씨는 화도 나고 비참한 기분에 도무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세상에 어떻게 저런 무서운 며느리가 또 있을까 싶은 생각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에 아들에게 전화가 걸려왔지만 김 씨가 원하는 반응은 아니었어요. 엄마, 제가 지영이랑 이야기 좀 해봤는데 솔직히 둘 다 잘한 거 없어요. 아버지 아시기 전에 서로 화해하고 넘어가요. 뭐? 나보고 사과를 하라고? 엄마도 잘한 건 없잖아요. 지영이가 찬밥 대접 받아서 많이 서운했었나 봐요. 김 씨는 일이 커질까 싶어 전날에 있었던 일을 남편 앞에서는 말하지 않았지만 아들과의 전화통화 내용은 처음부터 다 듣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났더니 남편은 김 씨에게 무슨 일이냐 물었고 뭐라고 말을 해야 하나 머뭇거리는 사이 딸이 어제 있었던 일을 전부 남편에게 일러바쳤어요. 남편은 무표정한 얼굴로 딸의 이야기를 끝까지 다 듣고는 김 씨에게 옷을 챙겨 입고 나오라 말했습니다. 일이 너무 커질까봐 불안했지만 남편의 말투가 너무 단호해서 어쩔 수 없이 따라 나설 수밖에 없었죠. 아들의 집에 도착해 남편이 앞장서서 올라갔고 초인종을 누르니 아들이 금방 문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여긴 어쩐 일이세요? 비켜라. 좀 들어가 마. 남편이 아들을 밀쳐내고 집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고
휴일이라 늦은 점심을 먹고 있었는지 며느리가 식탁에 앉아 있다가 김 씨와 남편을 보고 일어났어요. 남편은 그대로 선체로 아들에게 자기가 알고 있는 사실이 맞냐 물었고, 자기 아버지의 성질을 잘 알고 있는 아들은 이미 대답도 하기 전에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상태였죠. 너희들은 엄마가 우습냐?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찬밥 대접을 할 수가 있어? 남편이 호통을 치자 아들 대신 며느리가 대답을 했습니다. 아버님, 반대로 어머님이 며느리 대접을 어떻게 하셨는지 생각해 보세요. 다른 며느리들 같았으면 진작 시댁이랑 발길을 끊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았고 그냥 제가 느낀 걸 어머님도 느끼게 해드리면 뭔가 깨달으실 것 같아서 그런 거예요. 저는 나름대로 조용히 넘어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아가씨가 전화를 해서 화를 내는 바람에 일이 이렇게 커진 거라고요. 며느리의 황당한 말에 남편은 더 화가 났는지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달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너는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냐? 선우, 너는 어떻게 생각해? 이게 진짜 맞는 일이냐? 아들은 고개를 푹 숙이고 어떻게든 이 상황을 해결해 보려고 변명을 늘어놓았죠. 아버지, 그게 아니라요.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사정이 다 있었어요. 사정은 무슨? 시부모가 하나하나 다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서로 안 보고 살면 그만이다. 그동안 네 엄마가 너희들 눈치 보며 고생한 것도 모르지? 엄마 고생시키지 말고 잘난 너희들끼리 알아서 살아. 아버지, 너무 감정적으로 이러시지 말고. 끝까지 사과 대신 변명만 하는 아들에게 실망한 남편은 식탁 위에 차려진 음식들을 훑어보고는 아들의 밥그릇을 싱크대에 쏟아버리고 딱 잘라 이야기했어요. 넌 지금 밥이 넘어가냐? 됐고, 안 보고 살 거니까 너가 우리한테 지원받은 건 전부 다시 돌려다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일단 내가 마련해준 이 집부터 돌려받아야겠다. 그럼 저희는 어디로 가라고요? 지영이 임신했어요. 이렇게까지 하실 일은 아니잖아요. 아들은 필사적으로 막아보려 했지만 역부족이었고 며느리는 훌쩍훌쩍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죄송해요. 아버님 잘못했어요. 그제서야 아들과 며느리 입에서는 잘못했다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누가 봐도 진심으로 뉘우치는 것이 아닌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억지 사과인 것이 보였어요. 이미 며느리의 배는 조금씩 불러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남편도 생각을 조금 해보다가 결국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자. 집을 비우지 않는 대신 앞으로 매달 말일에 월세 100만 원씩 보내. 싫으면 당장이라도 집배도 좋다. 그리고 앞으로는 미리 엄마 허락 없이 우리 집에 찾아오지 마. 100만 원이요? 싫으면 이 집 전세금 4억 일시불로 갚던지 마음대로 해라. 남편의 말에 아들은 입을 꾹 다물었어요. 그렇게 한바탕 엎어놓고 집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며칠 후에 아들은 며느리와 싸웠다며 이러다 이혼할지도 모른다고 울면서 김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월세라도 내지 않게 아버지한테 말 좀 해달라며 싹싹 빌었지만 김 씨 역시도 이번 기회에 아들과 며느리의 버릇을 고쳐야겠다고 생각해 거절했어요. 그 이후로는 또 싸웠다느니 이혼을 할 것 같다는 소식이 들려오지는 않았고 월말에 김 씨의 통장으로 월세도 100만 원씩 보내고 있습니다. 김 씨의 식구들과 아들 며느리는 서로 연락도 거의 없고 얼굴을 보는 일도 없어졌어요. 더 이상 집에 찾아와도 반갑지 않을 것 같으니 지금 이 상태가 나쁘지 않았죠. 시댁에서 손님 대접을 바라는 며느리였지만 도가 지나치니 손해를 보는 건 아들과 며느리 본인들이었죠.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글을 보신 모든 분들의 노년에 웃음과 행복만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